7%의 미국인만 사용했던 치약이 어떻게 전 세계인의 필수품이 되었을까? 마이클 펠프스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까? 스타벅스는 어떻게 말썽꾸러기 직원을 1년 만에 최우수 사원으로 만들었을까? 이 모든 것은 습관의 힘이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찰스 드위그가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업인의 독서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찰스 드위그라는 기자가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고요. 반복되는 행동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에는 우리 대부분이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습관의 힘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책을 들고 왔는데요. 그 습관의 어떤 중요성이랄까요? 우리 삶은 습관 덩어리라는 주제로 쓴 짤막한 글이 있는데 프롤로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건데 거기 몇 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1892년에 우리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의 결과물로 여겨지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선택이 습관이다. 하나하나의 습관이 그 자체로는 상대적으로 큰 의미가 없지만 매일 먹는 음식, 밤마다 아이들에게 하는 말, 저축하는지 소비하는지, 얼마나 자주 운동하는지, 생각과 일과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등이 결국에는 건강과 생산성, 경제적 안정과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듀크 대학교 연구진이 2006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행하는 행동의 40%가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 고민해서 의사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습관 덩어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개념은 뭐냐면 핵심 습관이라는 건데 그 대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장 제목이 확실한 승리를 원한다면 단 하나의 핵심 습관에 집중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운동이라는 키워드인데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있거든요. 연구자들은 습관의 변화가 직원 개개인의 삶을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운동이 일상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들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운동과 관계없는 삶의 다른 부분들까지 부지불식간에 바뀌기 시작한다. 운동을 시작하면 식습관이 좋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담배도 덜 피우고 동료들과 가족들에 대한 인내심도 깊어진다. 신용카드도 한층 절제해서 사용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에게 운동이 다른 변화를 광범위하게 끌어내는 핵심 습관인 게 분명한 듯하다. 로드아일랜드 대학교의 제임스 프로차스카는 운동은 삶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준다. 운동이 다른 긍정적인 습관을 쉽게 받아들이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 운동이라는 하나의 습관이 삶의 여러 부분을 바뀌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핵심 습관이라는 거죠. 이 장에서 말하듯이 그 어떤 사소한 것 하나가, 그죠? 단 하나의 핵심 습관에 우리가 집중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대목에서 이어지는 문장들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얘기여서 제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습관을 지닌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숙지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성적도 좋으며 감정 조절도 잘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매일 아침 자신의 손으로
침대를 정리를 하는 습관은 생산성, 행복지수, 예산을 통제하는 절제력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나 깔끔한 침대가 좋은 성적이나 절제된 삶의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변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다른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자극한 것만은 확실하다. 핵심 습관을 바꾸거나 함량하는 데 집중하면 광범위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핵심 습관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핵심 습관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디에 눈을 둬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특징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다. 핵심 습관은 학교에서 작은 승리로 알려진 것을 제공한다. 그리고 새로운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습관들이 형성되도록 지원하고 변화가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문화를 형성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꽤 긴 문장을 읽어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다?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습관이 아이들 양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5장입니다. 의지력도 습관이다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제가 뭐냐면 스타벅스의 의지력 강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 스타벅스 특징 중에 하나가 라떼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라떼의 법칙, 실패하지 않는 의지력 훈련법이라는 건데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209페이지 몇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든 건 화난 손님을 다루는 거야. 만약 어떤 손님이 계산대에 다가와서는 마실 것이 잘못 나왔다고 고함을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래? 그런 불쾌한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네 계획을 이 워크북에 직접 써봐.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라떼의 법칙이라고 해. 고객의 말을 귀담아 듣고 listen, 고객의 불만을 인정하며 acknowledge이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을 취하고 take action, 고객에게 감사하며 thank, 그런 문제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라 explain 하는 것을 의미하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라떼의 법칙이라는 말 좀 와닿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고객이 스타벅스에 주문을 받는 그 직원분에게 고객이 매장에 들어온 고객이 막 화를 내거나 할 때 바로 맞대응하지 말고 업무 매뉴얼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 라떼라는 법칙,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죠? listen, 일단 귀담아 듣고, 그리고 acknowledge, 인정이라는 뜻이죠. 인정해주고, 그리고 take action,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지적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런 거 지적해줘서 저희에게 개선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뭐다 마지막에 일어난 이유, 우리가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explain,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정확한 매뉴얼, 라떼의 법칙이라는 건 어쩌면 굉장히 잘 나가는 이 스타벅스의 힘이 아닐까. 저는 커피 맛을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정말 그 많은 어떤 그 커피 브랜드들의 그 커피 맛이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어쩌면 그 서비스가 우리한테 더 그 변별력을 가져다 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스타벅스는 매장의 직원들의 서비스가 좋다, 이런 좀 인식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라떼의 법칙을 통해서 스타벅스는 그런 직원 서비스를 잘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부록편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요. 마지막에 그 378페이지 부록이 있습니다. 누구나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한 4단계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단계 1은 반복 행동을 찾아라는 겁니다. 제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시간대에 어떤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발견해 보시라는 거죠. 반복 행동을 찾고요. 2단계는 뭐냐? 다양한 보상으로 실험해 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내가 오후 3시에 쿠키를 사들고 직원들과 담소하는 습관이 있다면 내가 쿠키가 먹고 싶은 건지, 그죠? 직원들하고 어울리고 싶은 건지, 뭔지 허기가 지는 건지, 어쨌든 그 실험을 통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3번째는 뭐다? 신호를 찾아라는 거죠. 그 정확한 그 원인의 신호를. 그리고 4번째는
계획을 세워서 그 습관을 변화시키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단계 1은 반복 행동을 찾아라, 두 번째는 다양한 보상으로 실험해 보라, 세 번째는 신호를 찾아라, 네 번째는 계획을 세워라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책은 다시 보여드리면 바로 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책 내용 소개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상당의 일들이 그때그때마다의 우리의 어떤 의사선택의 판단이 아니라 뭐다? 습관이라는 것이다 라는 걸 한번 기억하시고, 좋은 습관을 많이 들이시고 나쁜 습관을 많이 없애서 우리의 삶이 더 성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괜찮으셨어요? 앞으로도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분은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좌우에 있는 관련 영상과 추천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